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러시아는 과연 모레 16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 정상들에게 16일 지상군 공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가 이르면 2월 셋째 주에 우크라이나 침공 구실을 만들기 위해 자작극을 기획하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뜻이 없다면서도 접경지에 군 병력 배치를 늘리고 있고요. 서방 국가들은 자국민 대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자국민 대피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281명의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 가운데 내일까지 100여 명 정도 체류 국민이 철수할 예정입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 대비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 원자재 수급, 곡물 가격 급변이 예고되고 있죠. 경제적 파급 효과에도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하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우리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백신 햄프 산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한진관 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드리죠.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지역의 핫 이슈죠.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 오늘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 신공항이 지금의 이전 예정지죠. 군위 소보 의성 비안면으로 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역할, 바로 이 군위군의 대구 편입안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 결국은 처리가 무산이 된 거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군위군 대구 편입안은 2020년 7월 29일 통합신공항이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 군위 소보로 확정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요. 네. 대구 경북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조건으로 대구 편입안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했고 네. 또 단독 후보지인 우보면 유치를 고집하던 군위군의 민심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의 계획은 이번에 편입 법률안이 통과되면 오는 5월 1일 이제 공포를 해서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 6월 1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제7대 지방선거에 대구시 소속으로 군위 군수 등을 선출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대구시 네. 군위 군수 선출할 계획이었는데, 자, 그 당시에 지역 정치권 모두 다 합의를 해서 공동 합의문에 서명까지 다 마친 상태였는데, 이렇게 계획대로 될 것 같았는데, 편입이 무산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원래 이제 군위군 대구 편입안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인 김영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반대로 상정 자체가 무산이 됐는데요. 예. 안동 예천이 이제 지역구인 김영동 의원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서의원의 상정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또 지역 국회의원 등이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 김영동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난 9일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는 것을 계획도 했었는데 이마저도 10일로 연기가 됐고 또 10일에는 그 김영동 의원을 반대를 하는 김영동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채 다음 이제 대선 이후 국회 일정에 이 법안을 상정을 하기로 뜻을 모으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동 의원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국회 통과를 네네. 못한 건데 지난 10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간담회가 있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의원인 김영동 의원이 불참을 했단 말이에요. 간담회에.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이유가 좀 밝혀졌나요? 왜 불참을 했는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예. 예정됐던 오전에 10시인가 11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일 예. 김영동 의원이 간담회를 앞두고 한 5분 뒤에 간다, 10분 뒤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로 계속 연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갈 예정이었네요. 네,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연락이 됐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자가격리로 그 간담회에 참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 전, 10분 전에도 간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네네. 일단은 알려지긴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접촉을 그렇죠. 했다는 걸로. 네네. 자, 이 김영동 의원도 당시 이 공동 합의문 서명할 때 있었잖아요. 당사자였잖아요. 그렇죠. 같이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영동 의원이 왜 반대를 하느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왈가왈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네네.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 지역 언론이나 그리고 김 의원이 이제 김영동 의원이 지역 언론하고 인터뷰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 일단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네네. 예. 어떤 그러니까 문제죠? 그 2020년 7월에 공동 합의문의 내용 중에는 군의 편입과 관련해서는 기한이 언제인지를 못 박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굳이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다음 회기 때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설명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지역에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통합신공항 사업과 관련해서 그 군공항 이전이 이뤄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민간공항 이전도 불가능한데 그렇죠. 만약 그 군공항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데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이제 반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하, 김영동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기한이 네네. 못 박아지지 않았다. 그 공동 합의문 서명할 때. 그렇죠. 실제로 그런가 보네요. 언제까지 편입하겠다. 기한은 없었나 보네요. 기한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등등의 네네. 이유를 들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건데. 네네. 그 밖에도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도 좀 설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이 이루어지면 연쇄적으로 이제 다른 시군들도 경북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그리고 대구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되면 경북의 불균형이 심각해진다. 특히 이제 여기 이쪽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에 따라서 소멸 등도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 또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경북 북부권의 위기가 더 심해진다. 이런 이유도 이제 반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 이런 이유도 더 있군요. 그러니까 대구로의 쏠림 현상 더 가속화되지 그렇죠. 않겠냐. 또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이것도 가속화되지 않겠냐. 네네. 이렇게 되면 경북 북부권 전체적인 위기 행정통합과 맞물려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맞물려서 위기가 네. 더 빨리 오지 않겠냐. 이런 이유도 들었고. 이제 이런 이유들은 좀 대외적인 그런 반대 명분이 될 것 같고 네네. 사실은 어떤 김영동 의원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안동 예천 지역구인데 예천에 네네. 자기 지지세가 강해서 예천이 이제 네네. 지역구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했냐. 이것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이유도 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편입안에 반대했던 표면적인 이유를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라면 이면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예. 근데 잘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안동 예천 인구 20만 명 중에서 그 안동의 인구가 15만 명으로 예천보다 3배나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도청 신도시가 주로 이제 예천 쪽으로 인구가 많이 있는데 예. 신도시의 경우에는 2018년 이후 치러진 두 번의 선거 모두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아, 민주당이 더 높았나요? 네네네. 도청 신도시는? 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김 의원 지지세가 예천에서 강하다. 또 이것만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김형동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자신의 표나 향후 선거구 조정 등 재선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군의군이 대구로 편입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제 그 군이 영양 청송 영덕 선거구도 이제 조정이 될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출마를 원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만의 어떻게 보면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건데 네.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대구 편입을 반대한다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선거구가 재조정되면 김형동 의원에게 뭐 불리한 거 아니냐 다음에 재선 네네. 노릴 때 이거는 썩 그렇게 이유 같지 않다. 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 양 네네. 기자님은. 예.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군의군을 좀 보죠. 뭐 반발이 지금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김영만 군의군수가 통합신공항 백지화라는 말까지 언급했을 정도로 그리고 안동에 와서 지난주에 상당히 또 대규모 시위를 벌일 정도로 그렇죠. 반발이 네네. 크죠, 지금. 네네. 예. 그 뭐 기대가 크면 당연히 실망도 크니까 백지화라는 말을 언급을 했는 거는 맞는데요. 예. 그 김영만 군수 외에도 이제 군의군의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라는 민간 단체에서 먼저 신공항 백지화를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전 그 군의군민의 단독 후보지였던 군의군만의 단독 후보지였던 후보공항 유치를 뭐 추진하겠다 이런 아. 식으로 발언도 있었는데 그래요. 뭐 이 부분도 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발언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그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 이미 뭐 대구 경북선이나 통합신공항까지 들어서는 철도공사 그리고 그 중앙고속도로 읍내 IC에서 군위 IC까지 6차선 확장 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국책 사업에 반영이 됐어요. 아,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이거를 뭐 요런 작은 이유 하나 때문에 물린다거나 후보공항을 재추진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공동 후보지 백지화시키고 군이 우보 단독 공항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이런 이건 네네. 좀 엄포용이다. 아,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네네. 자, 그리고 또 통합신공항 관련돼서 이제 모든 업무도 다 중단하겠다고 이렇게도 밝혔어요. 군의군에서. 네네. 이것도 역시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게 지금 군의군에서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사실상 대민 업무가 전부거든요. 대민 업무? 어떤? 그 민원 안내 예를 들어서 이전지가 어떻게 되고 또 이전지에 우리 토지는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 정도의 이야기인데 현재까지는 공항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절차에 대한 안내 업무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는 이거를 중단을 한다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공항을 지금 건설 중인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엄포용이다 혹은 뭐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번 군의군의 대구 편입 문제 이 문제 결국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 지역에서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목소리를 모아서 뭐 우여곡절 끝에 유치도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상당히 많은 정당에서 여야 모든 정당에서 이걸 이제 지역의 제일 큰 사업의 공약으로도 반영을 시킨 상태인데 네. 이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서 조금 뭐 단결되지 못한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김영동 의원의 지적도 일정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김 의원이 이거를 직접 풀어나가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여론 수렴을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모습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만 하는 모습만 보여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치적 목적이 뒷이면에 있다 이런 말도 지역에서 나오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고 예. 어쨌든 대선 이후 이제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도 이게 대선 때문에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역에 어쨌든 통합신공항이라는 거는 지역의 100년 대계인 만큼의 하루속히 이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나 뭐 대구 경북
양시도에서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동 의원으로서는 군의군의 대구 편입이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 있다는 걸 좀 더 지역민에게 그렇죠. 소상히 좀 알릴 필요가 있겠네요. 상호 그렇죠, 예, 그렇죠. 소통이 좀 더 필요하겠고 지역 네네. 여론도 좀 더 수렴을 해야 되겠고 예. 네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김영동 의원 좀 인터뷰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대한 좀 빨리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바이오 산업, 백신 산업, 햄프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바이오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죠.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에서 최근에 20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 한진관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은 2004년에 경상북도하고 안동시가 출연하여 만들어진 경북도 산하 비영리 법인입니다. 예. 그리고 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지역 농식품 관련한 연구기술 개발하고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는 일 이런 게 목적이었고 예.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이제 현재 농식품 관련 사업 이외에 백신, 대마 관련해서 다양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볼까요? 예. 그렇죠. 우선 농식품 분야 관련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 우선 우리 기관 이름이 바이오 산업 연구원 이렇게 나타나 있듯이 연구원 자체 또는 그 대학 산업체들하고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바이오 기술을 개발하고 이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개발된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 아파트형 공장과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한 GMP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예. 또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OEM 생산도 가능합니다. 예. 특히 우리 동결 건조 시스템은 유관기관 중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네. 그리고 식품 품질 관리를 위해서도 식약처로부터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서
한 해 약 한 10,000건 정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다양한 그 기업 지원, 교육,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이 연구원을 알게 돼서 우리 연구원을 활용하시고 지원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는군요. 뭐 바이오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이전해 주는 역할도 하고 또 직접 생산도 많이 하고 뭐 검사 서비스 등등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대략 몇 명 정도나 일하고 있죠? 지금 한 75명 정도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한진관 원장님께서는 이제 지난해 5월에 6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취임 이후에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연구원을 이끌어 오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난 5월에 7대 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예. 저는 현재 그 포스텍 생명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아, 그래요? 예. 바이오 산업 연구원장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 선임된 이유는 아마도 제가 이제 그 바이오 분야에 대해 그동안 뭐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연구원의 역량을 높이고 또 이를 통해서 경북의 이제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라는 요구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산업은 지식 기반 산업으로 이제 국내외적으로 최근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 우리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북의 미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취임 후 이제 저는 그동안 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함께 백신, 대마, 식품 이 세 개 분야를 중점 육성 분야로 선정하고 이 분야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신, 대마, 식품에. 네. 사실 그렇죠. 우리 산업 보면 지난 과거 자동차 산업이 이끌었다면 현재는 반도체, 미래는 바이오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산업. 제7대 원장으로 취임하셨다는 말씀. 자, 지난주였죠. 2030 비전 선포식이 있었잖아요. 연구원에서. 네. 이 선포식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예, 지난주 2030 비전 선포식에는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이 함께 도출한 생명산업 혁신 플랫폼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연구 중심의 생명산업 혁신 플랫폼 완성을 통해서 우리 연구원이 미래 경북 바이오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우리 구성원들의 의지와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토대로 바이오 산업 핵심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또 육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그런 미션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네, 앞으로 4가지 목표도 세우셨다고요? 뭐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설정한 비전과 또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4대 분야, 그게 이제 연구개발, 기업 지원, 기업 기반 조성, 그리고 경영 혁신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연구원의 개방형 융복합 연구 체계를 확립하는 일. 둘째는 기업 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완성하는 일. 셋째, 경북의 바이오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백신, 햄프, 식품 이 3개 분야의 혁신 인프라를 완성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토대로 기관의 재정 자립도를 70%까지 높이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4대 분야 개방형 융복합 연구 체계를 확립하겠다. 네. 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완성하겠다. 네. 또 백신, 햄프, 식품 분야 세계 혁신 인프라 완성하겠다. 네. 마지막으로 재정 자립도 70%까지 끌어올리겠다. 네. 자, 이런 목표시고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백신 산업 위상이 더 높아지고 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백신 산업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가치가 높아지겠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뭐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가 아주 장기간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이런 감염병은
단순한 질병의 이제 범주를 벗어나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하고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이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의료 분야로 이제 백신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예. 백신 산업 분야는 연 평균 11% 이상 고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유행성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발병했었지만 이제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사르스, 메르스 등과 같이 유행성 감염병의 발병 주기가 대단히 짧아지고 또 확산 범위는 전 세계적인 경향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팬데믹 질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감염병 대응은 치료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인 예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mRNA 백신과 같은 새로운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는 등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백신 산업 분야는 기술과 생산에서 앞으로도 더 큰 발전과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중요한 백신 산업 계획하고 있고. 자, 질문을 조금 건너뛰어서 우리 햄프 산업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또 햄프 산업하면 우리 안동의 대표 작물인 이 대마를 활용한 그런 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햄프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마는 예로부터 우리 안동을 대표하는 작물 중에 하나고 또 우리나라는 대마 생산량이 세계 4위 수준입니다. 네. 예. 대마는 이제 햄프하고 조금 혼돈되게 쓰이고 있는데 대마는 환각 성분인 THC라는 게 있습니다. 예. THC를 기준으로 크게 마리화나와 햄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THC가 많이 들어있으면 마리화나고 적게 들어있으면 햄프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THC 함량이 이제 적은 햄프에는 이제 유용한 성분이 많아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 산업용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햄프의 대표적인 유효 성분이 CBD, 카나비디올이라 그러는데요. CBD는 뇌전증, 암, 항염증, 통증 완화, 치매, 이 다양한 질병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제 햄프 세계 시장은 매년 22%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시장 규모로도 2024년 기준 약 4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햄프에는 CBD뿐만 아니라 CBG, CBN, 터핀 등 다른 유효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고 있어 향후에 이들 성분에 대한 효능이 밝혀지면은 햄프 산업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햄프 산업의 중심이 바로 우리 안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동이 또 햄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그게 재작년이었나요? 그게? 그렇죠. 네,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자, 앞으로 이 햄프 산업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햄프의 시장 가치가 커지면서 미국, 캐나다, 유럽 이를 중심으로 햄프에 대한 규제 완화하고 합법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2020년에 안동, 여기 경북 안동을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하고 햄프의 산업화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연구원은 이 사업의 총괄 주관기관으로서 이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합법화를 목표로 주식회사 유한건강생활, 한국콜마 등 35개 특구 사업자들하고 함께 햄프 관리 안정성 확보하고 그다음 CBD 성분에 대한 바이오 의약품 소재로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햄프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지역의 미래 신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증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필요하고 또 이를 토대로
특구 중심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한 그 현재 햄프 특구가 안고 있는 한시성 특구는 이제 2년간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한시성하고 실증 사업 범위의 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햄프 산업의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또 체계적인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거점 기관의 마련도 또 시급합니다. 예. 이상 말씀드린 그 햄프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합법화 그리고 햄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이 햄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햄프 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홍보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햄프가 상당히 좋은 물질인데 네. 이게 사실 뭐 마리화나랑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예. 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간략히 전해 주시죠. 네, 뭐 지금 뭐 코로나19 대유행하고 급속한 또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 산업은 경제적인 가치가 이제 부가가치라 그러죠. 매우 큰 반면에 또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많은 그 투자와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예, 우리 연구원은 이제 바이오 산업이 경북의 대표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그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장님과 함께 이 백신과 또 햄프 산업 등등에 대해서 2030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 들어봤습니다.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의 한진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